네, 요번에는 물엿을 알고 먹읍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. 지금 전통 물엿의 특징과 우수성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요새 음식을 하시다 보면 과거와 달리 물엿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. 그래서 물엿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, 가정 주방 생활에 너무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뭔가를 좀 알고 먹자, 물엿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것이 좋은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자, 우선 그러면 전통 물엿의 제조법은 어떻게 만들었느냐,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이 전통 물엿을 만드는데, 전통 물엿을 만들기 전에 조상들은 과거에 식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밥을 하시다가 밥이 남았을 때 그것을 잔밥을 버리는 그런 아까움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잔밥에다가 물을 붓고 따뜻하게 해서 엿기름물을 내려가지고 그 물을 따뜻하게 계속 전기밥솥, 지금 현대로 말하면 전기밥솥인데 과거에 군물을 떼주면 그것이 엿기름이 들어가서 달게 이렇게 해서 옛날에 식혜를 만들었던 그런 조상의 지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우리 그 조상들은 그렇게 넉넉한 생활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, 또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음료수를 제공할 것이 뭐 있었겠습니까? 과거에 뭐 귤을 짜서 줬겠습니까? 아니면 뭐 어떤 즙을 짜서 줬겠습니까? 그럴 때 외부에 손님들이 왔을 때 식혜물을 음료수로 대용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게끔 이런 지혜를 옛날 우리 조상들은 가르쳐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식혜를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여기 일단 이 안에 불을 켜겠습니다. 불을 켜면 끓는 물에 우리 조상들은 과거에 자, 이렇게 쌀이나 찹쌀을 빻아서, 쌀이나 찹쌀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. 이걸 하신 분들도 이제 빻아서 요런 이제 곡물로 이렇게 만듭니다. 빻으면은 이렇게 가루가 되죠. 이렇게 찹쌀가루나 뭐 쌀이나 뭐 여러 가지 옥수수, 호박 뭐 여러 가지의 그 전분질이 들어있는 것이라면 다 되죠. 자, 우선은 이제 여기서는 찹쌀로 했습니다. 그래서 찹쌀을 이렇게 빻아서 가루로 해가지고 우선 끓는 물에 부어줍니다. 끓는 물에 부어주고, 그 다음에 자, 옥수수도 뭐 한 가지 해도 되는데 전분질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도 다 맛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옥수수를 빻은 것을 또 여기다 부어줍니다. 부어서 우리 조상들은 과거에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어머니들이 밤새 끓여서 지으시는 걸 보셨죠? 자, 이렇게 밤새 이렇게 끓여서 이제 지어주시는데,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이렇게 됐을 때 이 자체가 걸쭉한 죽 상태로 됩니다. 이 안에 있는 물 상태가요. 이렇게 걸쭉한 죽 상태로 된 상태에서 이게 놔두면, 이 상태에서 놔두면은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한 죽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? 근데 우리 조상들이 하여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게 여기다가 엿기름을 이렇게 넣어주면, 엿기름을 넣어서 이걸 다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해서 데워주면 이것이 계속 끓여서 이 안에서 단성분으로 변한다 이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현대 과학자들이 이걸 찾아서 연구를 해보니까 전분질이라는 건 찹쌀, 뭐 쌀, 뭐 호박, 뭐 여러 가지가 쭉 있겠죠. 뭐 무에도 좀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습니다. 이 전분질을 물과 같이 끓이다가, 자, 여기 지금 끓이고 있지 않습니까? 끓이다가 자, 이건 끓였다고 치겠습니다. 자, 이건 꺼놓고요. 자, 이걸 끓이면은 액체의 죽 상태가 됩니다. 이게 죽 상태가 되는데, 아까 여기다가 엿기름을 넣어주셨습니까? 자, 이렇게 엿기름을 넣어주면 이 안에 있는 전분질이 포도당으로 바뀐다 이겁니다. 현대 와서 이제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,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해서 이걸 알았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것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것이 이게 식혜다 이거죠. 이게요. 그래서 이 식혜를 조금만 더 끓여주면은 이게 바로 물엿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. 이게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 물엿 되는 과정까지를 보면, 자, 요거 좀 쉽게 바로 전 단계 우리가 원료를 집어넣었죠. 그 옛날에는 요런 이제 요런 어떤 망이 이렇게 있었겠죠. 예. 자, 이 망에다가 이 걸쭉한 상태에 있는 것을
자, 이렇게 부어줍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, 자, 여러분 보시면 물이 나오죠, 이렇게. 이 물 자체가 식혜물이라는 겁니다. 이 물 자체가. 자, 그러면, 요렇게 식혜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거를 조금만 더 자글자글 끓여주면은 식혜물이 되는 거고, 저거를 계속 더 끓여주면은 물엿이 된다 이겁니다. 이 상태에서. 자, 물엿이 된다라고 하는 소리는, 저거를 조금 더 끓여주면은 요런 물엿이 되고, 그 전에 요거 제가 미리 해놨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끓여주면 요런 식혜물이 됩니다. 이건 완전 물이죠. 이거는. 그래서 요거는 약간 더 이렇게 되게 이렇게 점도가 있게 해놓은 것이 물엿. 그 다음에 그 전에 좀 묽은 것은 이제 식혜물이다. 이제 이렇게 되고, 요거는 이제 원료의 종류에 따라서 쌀 같은 건 좀 하얘질 수도 있고, 여러 가지가 이제 종류에 이제 따라서 색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요 물을, 자, 요 물엿을, 자, 식혜물에서 조금 더 끓여주면 요거라 그랬죠. 요것을 조금 더 끓여주면 이렇게 단단한 이렇게 갱엿이 됩니다. 우리 어렸을 때 그 전에 보시면 이거 많이 사드셨죠? 요 갱엿이 되고, 요거를 조금 더 열을 줘서 맥기 꼬듯이 잡아 당겨서 꼬면 요런 식으로 가락엿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얀색의 가락엿이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신엿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, 이 신엿을 끓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. 이거는 요러한 그 전통적인 갈색엿을 끓여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갱엿으로 만든 다음에 요것을 잡아 당겨서 열에 의한 변화 현상으로 잡아 당겨서 요렇게 하얗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이걸 다시 끓이면 이렇게 하얗게 될 거 아니냐? 아닙니다. 요걸 다시 우리가 이렇게 그 주전자에 넣고 끓이면 요건 다시 요런 색으로 변합니다. 다시 이렇게 환원되죠.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 간단하게 이제 조청물엿에 대해서 만드는 법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.